안녕하세요 꾸님들, 제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이 GSP 냉장고, 이 냉장고와 기존에 제가 한 3년 동안 사용했던 가성비 좋다는 이 알피쿨과 한번 성능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큰 성능 비교는 아니고요, 지금같이 정말 뜨거운 여름에 차 안에 이렇게 냉장고를 저 같은 경우는 놔두고 다니는데, 갑자기 캠핑을 떠날 때 우리가 캠핑 음식이라든가 좀 변하지 않아야 될 음식들이 있잖아요. 고기라든가 뭐 우리가 캠핑 가서 먹을 음식들, 그런 음식들은 요즘 같은 날씨에는 잠깐이라도 지금 이런 온도에 노출이 되면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냉장고에 보관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냉장고가 이렇게 뜨거운 차 속에서 바로 작동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돼야지 우리가 원하는 온도까지 떨어지는지, 음식이 상하지 않고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온도까지 얼마 정도가 걸리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작업 테스트 환경 같은 경우는 지금 차 안이 정말 뜨거워요. 제가 오전에 출근을 하면서 이 냉장고 2대를 동시에 차량에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한 4시 5시 정도 되는데, 정말 뜨거운 태양 밑에 차를 놔두고 이렇게 차 속에 냉장고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온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약간 겉표면도 지금 뭐 40도가 넘어갈 정도로 좀 따뜻하고 뜨거운 정도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동시에 구동을 했을 때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온도, 대략적으로 한 마이너스 10도를 세팅을 해 놓고 우리의 보통 냉장 온도인 0도까지 내려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넣게 되면 또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마이너스 3도 정도로 실험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이 제품을 구동을 해보고 이 따뜻한 온도에서 몇 분이 지나야지 마이너스 3도까지 온도가 떨어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제품의 그 마이너스 3도까지 떨어지는 시간을 한번 측정을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구독자분이 알피쿨과 비교해서 성능은 어떤가요? 가격대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알피쿨 성능까지만 돼도 이 디자인이 예쁘고 용량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성능만 기본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이 제품 정도만 되면 구매를 할 마음이 있다, 또는 성능이 가격대가 있으니까 더 뛰어나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물음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 테스트를 사실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냉동고가 무조건 좋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구독자분들이 알아야 되니까 알피쿨하고 비교를 했을 때 뭐 차이가 나는지, 똑같을 수도 있어요. 저도 테스트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제 느낌상은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테스트는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 두 제품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라도 이 알피쿨이 더 빨리 온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는 사실적인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땀나는데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냉동고의 온도를 먼저 한번 재보고 실제로 전원을 켜서 소비 전력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온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냉장고의 온도를 먼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 안의 온도는 지금 41도 정도 나오네요. 41도. 지금 약간 그늘에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바람이 좀 서늘해지긴 했습니다. 자, 이 냉장고의 외벽 온도, 바깥 온도를 한번 재볼게요. 자, 알피쿨 냉동고는 지금 38도 정도 되네요. 38도, 37.8도, 그리고 GSP 냉장고의 뚜껑 온도는 37.4도, 3도, 거의 비슷하죠. 자, 37도 정도 됩니다. 그래도 아직도 뜨거운 상태예요. 그러면 알피쿨의 내부 온도, 자, 알피쿨의 내부 온도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5도입니다. 이번에는 GSP 냉동고 내부 온도, 자, 똑같습니다. 40.3도, 거의 환경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실험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부 온도는 40.3도. 자,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이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자, 먼저 소비 전류 값을 측정을 해볼 건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 제 파워뱅크는 릴레이 때문에 4와트 정도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피쿨부터 꽂아 볼게요. 자, 알피쿨을 꽂아 보겠습니다. 자, 알피쿨이 돌아가고 있고요. 자, 알피쿨의 소비 전력은 61와트. 이번에는 GSP 냉동고 꽂았습니다. 지금 100와트 정도 나오죠. 자, 이렇게 두 제품이 돌아가고 있는데 소비 전력은 거의 비슷합니다. 약 50와트 정도 소비 전력을 갖고 있어요. 지금 내부 온도를 보시면 알피쿨은 35도, 자, GSP는 39도입니다. 자, 마이너스 10도로 알피쿨을 세팅을 했고요. GSP도 마이너스 10도로 세팅을 했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5시 17분에 시작을 하고요. 지금 5시 17분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됐을 때 마이너스 3도까지 떨어지는지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 5분이 지났고요. 5분이 지난 시점에 GSP 냉동고는 37도까지 떨어졌네요. 2도 정도. 자, 알피쿨 냉동고도 지금 37도예요. 시작하면서 36도로 시작했는데 일단 떨어지는 온도는 동일하게 지금 37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5분 정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GSP 냉동고는 36도로 또 1도 떨어졌고요.
10분 정도가 지났고요. 지금 10분이 지난 시점에 GSP는 30도, 알피쿨은 3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약 20분이 지났고요. GSP 냉동고는 마이너스 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20분 만에 마이너스 5도까지 도달을 했고요. 알피쿨 같은 경우는 아직도 20도입니다. 와, 차이가 많이 나죠. 마이너스 5도와 20도. 이 GSP 같은 경우는 이미 목표치 마이너스 3도에 이미 도달해 버렸어요. 근데 아직도 알피쿨은 19도네요. 자, 그러면 내부 온도를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내부 온도 마이너스 7도입니다. 보이시죠? 지금 마이너스 6도, 마이너스 4도, 마이너스 5도. 지금 마이너스 6도인데 거의 동일한 온도가 나오죠. GSP 냉동고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치에 도달을 했습니다. 결론은 GSP는 20분 정도면 내가 원하는 온도로 세팅을 해서 우리가 음식물을 보관을 할 때 상하지 않게 보관할 수 있는 온도까지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실험이 지금 차 안이 정말 따뜻하고 이 냉장고가 많이 데펴졌을 때 하는 테스트라서 저번 영상보다는 좀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한 15분 만에 마이너스 10도까지 갔었죠. 하지만 외부가 이렇게 따뜻하게 완전히 데펴져 있을 때는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그래도 20분이면 충분히 원하는 온도까지 내려가고요. 알피쿨 같은 경우는 내려가는 속도가 확실히 좀 느려요. 그럼 이 상태에서 알피쿨은 최종적으로 몇 분이 돼야지 마이너스 3도까지 떨어지는지 계속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47분 정도가 지났는데 알피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뭐 테스트는 무의미한 것 같아서 이제 내부 온도를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자, 0도, 알피쿨도 0도까지 떨어졌고요. 벽면 온도는 마이너스 5도 정도 나오네요. 이 정도면 거의 뭐 온도는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피쿨은 뭐 보관할 때, 우리가 음식물을 상하지 않게 보관할 때 적어도 30분에서 40분 정도는 걸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테스트는 GSP 같은 경우는 약 20분, 알피쿨 같은 경우는 약 40분, 거의 2배 정도 어떻게 보면 성능 차이가 좀 테스트 결과로는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알피쿨 냉동고와 GSP 냉동고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확실히 보신 바와 같이 GSP 냉동고가 확실히 빠르네요. 온도가 떨어지는 속도는 확실히 빠르고요. 알피쿨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 정도로 느리지는 않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차 속에 뜨거운 열기 속에 이렇게 데펴 놓다 보니까 그 열을 식히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하지만 GSP 같은 경우는 외부 온도가 좀 뜨겁더라도 온도 내려가는 속도가 정말 빨랐습니다. 처음에 한 10분 정도까지는 그 온도를 내리는데 정말 느리게 내려가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온도가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GSP는 그냥 뚝뚝뚝뚝 떨어져서 마이너스 5도까지 순식간에 떨어졌어요. 오늘 GSP를 뭐 홍보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은 건 아니고요. 순수하게 구독자분이 이 두 제품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주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가격대가 좀 높다 보니까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알피쿨보다 뭐 좋은 면이라든가 이런 모습을 확실히 좀 땡기는 뭔가가 있어야지 구입을 하실 것 같다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보여주시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은 겁니다. 제가 알피쿨이 안 좋다고 영상을 찍는 게 아니에요. 저도 3년 동안 너무나 잘 사용하던 제품이에요. 고장도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3년을 사용해도. 그래서 가성비는 정말 좋은 녀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GSP 냉동고 같은 경우는 비싼 만큼 그 값어치는 하는 것 같아요. 외관도 예쁘지만 성능도 확실히 좋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정말 가격대가 좀 너무 비싸죠. 그게 좀 아쉽긴 해요. 디자인이나 성능이나 이런 게 모든 게 마음에 드는데 가격대가 좀 비싼 거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진솔한 이 두 개 그냥 실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뭐 제 마음은 솔직히 두 개가 좀 비슷한데 GSP가 좀 빨랐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GSP가 너무 빨리 떨어져 가지고 지금 한참 동안을 얘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도 테스트 결과는 확실히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항상 구독자분이 원하는 물음에는 답할 수 있는 자작꾼이 되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뭐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자작이든 제품이든 문의를 주시면 최대한 영상으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물건이나 또 좋은 영상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